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제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반도체 관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결정될 것이다. 이 반도체 관세 내용은 외신들도 보면은 아주 관심 있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특히 이제 기내에서 가졌던 그런 기자와의 그런 인터뷰, 반도체 새 관세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이게 일요일 날 기내에서 이제 가진 내용이기 때문에 새 관세가 아마 다음 주에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자동차보다 훨씬 더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마 타격도 가장 큰 분야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요일 1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르라고 저택에서 워싱턴으로 오는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반도체 새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한다, 머지않아 미래에 실행될 것이다. 트럼프가 언급한 다음 주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관세율이 얼마나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 그 내용을 비교적 한국의 경제신문의 취재를 잘 했네요. 금주 중에 반도체 관세가 발표될 예정이고, 이제 분야별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발표하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일요일 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루스 소셜 SNS에 올린 글에서 면제 품목들은 다른 관세 버킷으로 옮겨갈 뿐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요일 날 그런 스마트폰이나 몇 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완전 면세가 아니고 일종의 분류 체계를 이동시켜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번복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일요일 날 한두 달 안에 스마트폰, 컴퓨터, 기타 전자제품에 대한 특정 유형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반도체와 의약품을 겨냥한 부분별 관세도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제 좋았다 만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반도체는 25%가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 관세 가운데서도 국가별 관세보다도 품목별 관세가 영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길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관세 효과가 국가별 관세보다도 품목별 관세가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거죠.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 금주 중에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공론화하겠다는 부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별 관세보다도 한국에 대해서 25%를 때린다, 베트남에 대해서 46%를 때린다는 것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나은데, 품목별 관세를 때리게 되면 이게 상당히 이렇게 영속화될 가능성이,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유효한 시간이. 품목별 관세가 더 위력적이다, 이런 내용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통상법 232조에 따른 관세로 법적 근거가 취약한 국가별 관세보다도 더 오랫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나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페타닐 단속 명목으로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가 유효하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금요일 날 아주 호소식이었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비롯한 일체의 전자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한시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는 20%의 세율이 여전히 기본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90일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제 포괄 협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미국산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또 뭐 이 비관세 그런 제약들을 낮춘다든지 또 미군 주둔비를 좀 더 인상한다든지 그렇게 딜을 하는 거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90일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백악관 고문 피터 나바로 아주 보기 드물게 트럼프 1기 행정부와 2기 행정부의 트럼프 측근으로 일하게 된 피터 나바로 박사는 트럼프 정부가 현재 영국, 유럽연합, 인도,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 7개국과 협상 중에 있고 중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의 재무장관과 함께 실질적으로 주요 교육 파트너 국가들하고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트럼프 행정부의 제1기 로버트 하우즈 밑에서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제이미슨 그리어 통상 전문 변호사 출신인 무역대표가 실질적으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한미 그런 협상 과정에서도 한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세 문제로 대화할 계획은 아직 없고 그리고 목표는 90일 이내에 지금 협상 대상국들과 의미 있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한국이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고 자, 그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닥터 AI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언제 결정해서 발표합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4월 14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반도체 관세는 최대 25% 부과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반도체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금요일 날 완전 면세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던 전자제품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일시적인 면제고 앞으로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입장을 번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번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세가 25%까지 때리려고 하는데 미국이 대부분 반도체를 다 수입하네요. 미국 반도체 수입액의 90%가 외국산인 겁니다. 외국산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소재를 해외 생산에 의존해서 안 되겠다 이런 구상을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이제 우리가 이번 관세 특히 이제 반도체 관세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해외 생산 반도체는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보시면은 오늘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를 지금 어디에 생산하는지 여기는 주로 이제 D램 그리고 이제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이걸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도 생산 공장이 있네요. 이 마이크론의 머네서스 공장이 지금 있고 지금 이제 추가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그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 내에 삼성전자가 화성 평택 기영공장에서 D램, HBM,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이천 청주 공장에서 동일 제품들을 거의 유사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가가지고 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중국의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이게 이제 아마 이 솔리다임은 랜드 프레시를 생산한 그런 공장인데 인텔 함께 돈을 주고 샀을 겁니다. 그다음에 대만에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제 싱가포르 공장이 있는데 대중 생산 의존도 면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크네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주 타겟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이제 충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지금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은 이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마이크론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불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뉴욕주에도 공장을 하나 짓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공장을 이렇게 현대화하는 계획 그다음에 TSMC 대만 반도체라는 애리조나 공장을 더욱 증설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제 국제 분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미국 반도체 D램 메모리 반도체는 90%를 수입하고 첨단 메모리는 거의 100%를 수입해서 사용하네. 그러니까 뭐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미국 내에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가지고 자체 조달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사실상 90% 이상 수입하고 마이크론이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머네서스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장비가 노후화됐고 생산량도 적어서 첨단 메모리의 경우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마이크론 공장은 싱가포르, 대만, 일본, 미국에 이제 분산돼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중국 생산 물량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관세 전쟁에서 큰 피해를 보지 않겠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굉장히 피해를 SK 하이닉스 중국 생산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비중이 낮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인 대중국 관세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연간 메모리 반도체 D램 생산량의 40%를 생산하는 중국에 생산하는 SK 하이닉스가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가장 입장이 난처한 기업이 SK 하이닉스고 전체 물량 가운데 41%를 중국에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영업이익 비중이 높은 D램의 관세 리스크가 세계의 거대 기업들 가운데서도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미국 노후화된 공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앞으로 미국 내에서 첨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럼 트럼프 입장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같은 것은 미국에 생산해서 그냥 팔아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막대한 보조금을 마이크론에게 이름 지원해 가지고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마이크론은 올해부터 미국에 위치한 노후화된 공장 팹을 현대화해서 중장기적으로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첨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미국 내에서 그런 이제 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마이크론은 그래도 생산 공장이 잘 이렇게 분산되어 있네요. 대만의 타오위안 공장, 타이중 공장, 일본 히로시마 공장 30% 30% 30% 나머지 공장이 30%를 부담하네요. 낸드 플래시 역시 미국 현지 공장의 비중이 전체의 20%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이 국가에 따르는 그런 리스크 우리가 흔히 컨트리 리스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마이크론이 가장 이득을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SK 하이닉스는 차이나 리스크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이 중국에 다 몰려 있으니까. 컨트리 리스크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번에도 여러분 이 보면서 참 저는 무슨 생각하게 되는가 하니까 개인이 투자를 할 때도 아무리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이 유망하게 보이더라도 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장도 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SK 하이닉스의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또 뭘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벌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영향력이 큰 겁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특정 기업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나라의 체제 변화나 체제 변혁이라는 것은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꼭 같이 여러분들 이번 사안을 보면서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루는 그런 뭐 내용이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뭐 특정 기업을 몰락하게도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관세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대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정책을 다 아우른 체제가 바뀌게 되면 얼마나 타격을 심하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돈은 벌게 해 주기는 힘듭니다 정치가. 그런데 뭐 망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마이크론은 어마어마한 호재를 만난 거죠. 미국 우선주의의 최대의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이미 반도체는 트럼프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생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 않더라도 공장이 중국을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늦게 들어간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이제 발목을 잡힌 거죠. 그러니까 참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달리 10년 20년 정도 앞을 내다봐야 되는 거죠. 중국의 생산 거점을 집중하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보통 생활인하고 달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마이크론이 중국에 이런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대만 공장 2개, 일본 공장 하나, 싱가포르 공장 하나 본토만 다 피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텔도 공장을 SK 하이닉스에 잘 좋은 가격에 팔고 살짝 이런 몸을 피한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바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재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사업가들의 안목이나 시야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거죠. 마이크론은 뭐 아주 좋은 시절을 만난 겁니다. 자신감 붙은 미국의 마이크론사 고대역폭 메모리 HBM 장비를 대거 반입하다. 생산 물량을 확대하려고 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왔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고 다음에 등장할 이런 미국 정부도 대중국 정책은 상당히 강경책을 구사할 테니까 어떻든 관세 피하려면은 미국 내에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미국에 좀 수명이 오래된 공장 반도체 공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반도체 칩 가운데서도 첨단 제품을 미국 내에 생산하겠다. 그래서 미국 내에 반도체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화돼 가는 거죠. 정책이란 게 이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생산하지 말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정책 가지고 그걸 유도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은 올해부터 미국에 위치한 노후화된 팹을 현대화해서 중장기적으로 첨단 칩에 해당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미국 내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그리고 또 노후화된 반도체 공장인 팹을 현대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새로 짓습니다. 공장을. 마이크론이 미국의 아이다호주에 공장을 짓고 아이다호주는 감자가 유명하던데 뉴욕에서도 이런 공장을 증설하는 겁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 겁니다. 스케일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마이크론은 현재 대만에 주력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 기지를 두고 있으며 올해 4분기를 목표로 증설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지난해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인 AUO의 팹 2곳을 인수했고 내년에는 싱가포르와 미국 아이다호주 공장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서도 HBM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그만큼 AI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AI 여러분들 그런 서버에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2027년은 미국 뉴욕에서도 팹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이렇게 기존 노후화된 설비를 현대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이다호주에도 공장을 짓고 뉴욕주에도 공장을 짓는 거죠. 첨단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추진하는 거죠. 마이크론은 공격적인 시설 확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장사를 참 잘했지 않습니까? D램 반도체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나 선전해 줘 가지고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그동안 많이 덮여 있었던 거죠. 이제 미국이 이렇게 밖에 사 쓰지 않고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이런 미국 내에서 그냥 수요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크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국 내에 마이크론이 지금 어떻게 이런 설비를 증설하고 있느냐. 공장을 아예 새로 짓습니다. 이거는 버지니아주 매너사스 팹 현대화. 이거는 이제 있던 것을 설비를 현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자동차, 항공, 우주, 방위 산업용 특수 디램을 공장을 여기서 이제 생산하는 여기다 이제 Chips and Science Act라는 그런 법안을 이용해 가지고 연방정부가 2억 7,500만 달러 연방 자금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7천만 달러를 자금을 지원한 거지. 이것은 이제 기존 설비 현대화인데 아예 여러분들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짓는 겁니다.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그냥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겁니다. 새로운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 중이고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와 같은 첨단 메모리 제품을 생산해서 자체 수요를 조달하겠다. 아이다호주의 보이시 팹 신규 건설. 더 큰 거가 예를 들면 뉴욕주의 메가팹 프로젝트입니다. 1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제조 시설이고 이 시설로 해가지고 한 5만 개의 일자리가 나올 예정인데 2027년에 운영을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내 메모리 칩 생산 비중을 크게 늘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방송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자체 조달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현지에 생산해 가지고
그냥 조달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게 이제 마이크론에 생산할 때에 돈도 엄청나게 여러분 지원합니다. 연방정부에서 85조 61억 달러, 뉴욕 주정부에서 77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공장 지으라고. 뉴욕 메가캡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참 그러니까 어제 뭐 약간 비난하는 분도 계시지만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좋은 시절이 다 간 것 같다. 좋은 물건 싸게 만들었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가버린 겁니다. 미국이 자체 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조달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160조를 그냥 국가가 주는 겁니다. 국가가 마이크론 회사한테 여러분들 160조를 그냥 주는 겁니다. 돈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공장 지으라고. 어마어마한 거죠. 뉴욕 메가캡 프로젝트. 풋볼 경기장 40개 규모로 향후 20년간 메모리 반도체 40%를 미국에 생산할 계획이다. 본인들이 수요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40%를 미국 내에 다 생산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달하겠다. 이 마이크론 공장이 뉴욕주에 한 곳에 집중되는 게 아닌 4곳이네요. 뉴욕주에. 아이다호주에 1개 5개 여러분들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가장 직격탄을 받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국가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2025년에 착공되고 2028년에 가동되고 미 연방정부가 61억 달러 보조금을 지불하고 뉴욕 정부가 55억 달러 여러분들 지불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과학법과 뉴욕주의 그린 칩스 액트 지원 덕분에 프로젝트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한번 반도체 관세 문제를 가지면서 더 여러분 시야를 넓히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미국 내에 생산해서 팔아라 이야기죠. 그냥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은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아라 이건 겁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아라. 트럼프 정책이 이미 과시화되는 거죠.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정책의 목표란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제조 부흥, 무역수지 개선 그리고 강한 미국. 강한 미국은 뭐 달러와 이런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거겠죠. 제조 부흥이 첫 단추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은 관세정책의 핵심 목표라는 것은 제조 부흥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그리고 강한 미국의 건설 여기 딱 모아지는 거죠.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 물론 뭐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이 허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경제학자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값싼 수입품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개선해서 현저한 적자 상태를 개선해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이것은 바로 마이크론 공격적인 시설 확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버지니아주의 메너사스 팹의 현대화 작업 그다음에 아이다호주의 보이시 팹의 신규 건설 그다음에 뉴욕주 메가캡 프로젝트 연방정부가 162조나 여러분들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보조금을 162조 원 정도 때리 부어 가지고 특정 사기업에게 그냥 지금 반도체 칩 생산의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 앞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반복하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마이크론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 대량으로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는 가급적인 미국 와서 생산하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회사가 TSMC 대만 반도체입니다. 대만 반도체가 이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미국 내의 반도체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겠다. 그리고 그 관세율을 수입산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발표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대만 반도체가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관세를 막기 전에 그런 반도체 생산 장비를 긴급 수입하는 그런 조치를 TSMC 대만 반도체 관세 혼란에 미국 내의 반도체 검사 생산 장비 반입 속도를 올리다. TSMC 미국의 애리조나 생산기지 가동 일정을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3월 3일 날 TSMC 대만 반도체 CEO가 백악관에서 신규 투자 1,000억 불일 겁니다. 1,000억 불. 1,000억 불을 미국에 하겠다. 그 내용을 발표할 때 함께 여러분들 있었던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TSMC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건설 박차 미국 생산기지 가동 서두르다. 뭐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게 되면 그게 이런 몇 천억 정도 올라가니까 그걸 서둘러 수입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가 미국 내의 반도체 장비 반입의 속도를 높이고 있고 반도체 등 전자제품이 상호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행정부가 불과 며칠 사이에 반도체와 관련한 관세율을 발표하고 예고하면서 공장 가동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 생산기지 가동을 앞당길 전망이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더 불리해지는 거죠. 파운드리 그런 경쟁에서. TSMC는 반도체 장비 기업의 첨단 패키징과 검사에 투입되는 반도체 장비들을 이달 내에 납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매일 바뀌고 있고 상호관세 부과가 중단됐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반도체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이런들 반도체 생산 역량을 꺾어야 되니까. 그 꺾는 과정에서 중국의 생산기지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겠죠. 누가 타격을 받는 것은 뭐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냥 중국만 꺾을 수 있으면 어떤 비용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중국이 생산 비용 면에서 가장 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냐 생각하지만 일찍부터 여러분들 그런 경고는 많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생산기지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많았거든요. TSMC의 미국 애리조나 신균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가 등장한 다음에 1,000억 달러 더 여러분들 투자를 한 겁니다. TSMC가 애리조나에 기존에 650억 달러 규모의 여러분들 공장 건설을 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1,000억 달러를 더 추가하겠다. 그렇게 총 239조 달러를 투자하는 겁니다. 뭐 트럼프 여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빚과 맹함이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트럼프 효과가 이미 다 발휘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공장을 빼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투자를 늘리거든요. 그게 딜메이커로서 효과를 보는 겁니다. 뭐 물가가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뭐죠? 알아서 1,000조 정도 더 투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 그게 가장 중요한 입장인 겁니다. 그 일자리를 미국 내에 여러분들 만들어라.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불편한 이야기죠.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미국의 정책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미국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반도체에 관세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 녹록지 않게 높게 때리겠죠. 특히 중국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악소리가 날 정도 때리지 않겠습니까? 밑에 기업들이 죽는 것은 별로 정치인들에 관심이 없는 거죠. 결국 미국 내 생산 능력 확대가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최대의 컨트리 리스크가 돼버린 겁니다. 특정 국가에 집중 투자함으로 치료해야 될 비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TSMC가 여러분들 239조 165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1650억 달러를 이미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트럼프 효과인 거죠. 생산 능력은 여전히 대만에 비해 훨씬 낮겠지만 미국 고객에게는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압력을 다소 줄일 수 있고 애플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가 미국 생산 비율 확대를 요청해서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엔비디아가 어차피 이런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파운드리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애플이나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정책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사양 AI 칩인 H200을 중국에 파는데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매출이 13조 정도인데 그걸 팔지 못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13조를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딜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칩은 몇 퍼센트 이상 정도는 미국 내에서 반드시 생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애플 스마트폰의 이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이런 관세율을 때리는데 애플의 팀 쿡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최소한 노력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중국 생산품의 비중을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딜을 한 거죠. 딜을. 그 이제 고객사가 요구 안 하겠습니까? TSMC한테 대만 반도체 요구를 하고 대만 반도체도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 내 생산기지 확충이 유일한 대안이다. 장기적으로. 이제 자동차도 가고 반도체도 가고 진짜 좋은 날 간 겁니다. 노조가 폼 잡고 뭐 앞으로 당분간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시장의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변한 겁니다. 좋았던 시절이 진짜 좋았던 시절이 여러분들 저물어 가는 겁니다. 전후에 여러분들 WTO 세계무역질서를 통해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들이 일본, 중국, 한국, 대만 이런 나라인 거죠. 그 질서를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엄청나게 밉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쓰는데 미국에 생산하라는 겁니다. 당신들 물건 팔려면은. 어제 그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송의달 초빙 교수가 예리하게 봤더군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업가로 활동을 해보니까 미국만큼 큰 소비시장이 없다. 미국 소비시장의 접근 가능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카드를 미국이 갖고 있는 거다. 그 카드를 왜 안 쓰냐. 이 정치인들이 정신 나간 친구들아, 미국이 시장을 갖고 있는데 그 시장 집권성을 여러분들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큼 큰 카드가 없다. 사업가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절대 포기 못한다. 중국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시장을 찾을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 바보 천치들아,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카드가 없는데 왜 중국과 함께 이런 저자세를 취해야 되냐. 미국 시장 같은 여러분 시장을 여러분들 화성에서 찾을 겁니까 금성에서 찾을 겁니까. 얼마나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꿰뚫어 봅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천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죠. 문제 핵심을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시장을 닫을 수가 있다. 시진핑이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지금 한국 언론들 다 박수치고 하는데 시진핑이 어떻게 이기냐요. 시장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요. 물건 만들면 여러분 뭐냐 이야기. 시장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본질과 핵심을 못 보니까 맨날 뭡니까 엉뚱한 소리를 찌끄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황했다. 트럼프가 야밤중에 급히 당황했다. 시진핑이 이길 것이다. 반도에 갇힌 여러분들 지식인들의 슬픈 거죠. 실상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격하게 여러분들 송의달 교수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야, 한국 언론에서 이런 예리한 칼럼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다. 뭐 여기에 뭐 딴 거 없는 겁니다. 미국 내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이 돼버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론은 시진핑 칭찬만 합니다. 칭찬 많이 해라 이야기죠. 정신 나간 짓들 하고 있으니까. 항상 시대 변화를 꿰뚫어 보지 못하면 그냥 당하지 않습니까. 시대 변화를 꿰뚫지 못하면 여기 보시면은 오늘 TSMC 대만 반도체 주가가 157불 76센트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가격인 거죠. 여유가 있는 사람 같으면 TSMC의 150불 수준에서는 살 수 있는 좋은 가격인 거죠. 연중 가격입니다. 220불 넘어서까지 했다가 지금 이제 떨어진 거죠. 지금도 굉장히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TSMC가. TSMC 대만 반도체. 삼성전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하고 격차를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그냥 기술력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의 문화 같은 것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범용 제품을 그냥 만들어서 판매하던 회사인 거죠. 갑 문화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갑 문화가. 갑을 관계에서. 그게 대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TSMC가 압도적인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 시장 가치가 한 7,0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아마 가까운 내에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갈 겁니다. TSMC 대만 반도체. 모리스 창이 이름 창업한 1984년인가 7년인가 창업했을 겁니다. 현재까지 65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집행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3월 달에 1,000억 달러 여러분들 더 약속했으니까 누적 합계가 1,650억 달러를 미국 내에 투자하는 겁니다. 대만 반도체가. 애리조나에 현재 총 3개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앞으로 241조 원까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가로서 걸출한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뭡니까 그냥 공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뭡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머저리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런 머저리라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머저린 겁니다. 손에 피 하나 안 묻히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와가지고 뭔지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해야 1,000억 달러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돈이. 140조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투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241조 원을 투자하네요. 241조 원. 자, 시대는 바뀌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과거는 뭐 역사의 그런
소재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아무튼 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참 딜메이커로서는 대단한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부분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기성 여러분들 대통령은 돈을 벌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돈을 벌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시장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장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화성이나 금성을 가면 모를까? 지구상에서 미국처럼 큰 소비시장이 없다야. 그 시장을 외면할 수 있는 사업가는 있을 수가 없다 이야기죠. 시진핑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이런 허장성세 그냥 폼을 잡더라도 시장 없으면 굶어 죽는 거지. 미국 시장 닫히면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업가 입장에서는 기성 정치인들이 바보천치라고 보는 겁니다. 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모르니까. 중국에 절대 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다. 왜? 사업가의 시장은 생명줄이니까 그 생명줄을 누가 갖고 있냐. 중국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생명줄 시장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힘을 누가 갖고 있냐. 그건 트럼프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글 쓰는 사람들이 좀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못 보면 그냥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질을 못 보면은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이 트럼프 생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 딴 소리 할 거 없고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라. 여러분 제가 무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하는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방송의 요지라는 것은 사안이 복잡할수록 간단 명료하게